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태를 이용한 수태 토피어리를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재는 플라워 알루미늄 와이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태죠. 수태가 마른 상태로 보통 유통이 되는데요. 이걸 물에 불려서 수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낚싯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파 와이어입니다. 그다음에 컬러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카파 와이어 같은 경우도 다양한 색감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데코에 사용될 진주핀, 그다음에 진주알 이렇게 재료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된 수태는 물을 좀 부어서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부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물이 밸 수 있도록 물에 불려주도록 할게요. 물에 불리는 동안 플라워 알루미늄 와이어를 가지고 토피어리 인형을 만들 골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을 제작할 때는 다양한 디자인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만들 디자인은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서 거북이 토피어리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태는 보통 우리가 물 이끼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수태는 물을 다량으로 함유할 수 있는 특수세포를 지닌 조직체를 가지고 있어서 최적의 80%까지 물을 함유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50% 정도의 물이 식물 재배에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균은 억제할 수 있는 항균 작용이 있어서 상처가 있는 식물 조직을 시상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예로부터 분재해서 취목 등을 할 때 그 주위를 수태로 감싸는 이유가 수분을 공급하기 위함도 있지만 항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수태가 이렇게 물에 불려져 있는데요. 얘들을 조금 짜서 얘들 피어리의 몸통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한 이런 것들은 좀 떼어 주시고요. 물에 불려진 수태를 이용해서 토피어리들에게 몸통 부분을 좀 감아서 가도록 할 건데요. 거북이 모양이 일단 만들어졌으면, 자, 이번에는 와이어를 이렇게 다시 한번 감아주면은 입체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시 감아서 알루미늄 와이어를 감아서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팔 부분에서도 감아주고, 이쪽 팔 부분도 우리가 보통 플랜테리어라고 하고 원위치료라고 하는데, 원위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만들고 또 식물을 같이 가꾸고 하면서 우리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또 우리가 손 근육 이 근육들을 이용해서 또 신체적인 발달도 함께 가져주는 것이 우리가 화해장식의 기본적인 갖고 있는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 팔, 그 다음에 다리 부분 너무 올라갔나요? 다리 부분 우리 올라가 있으면 살짝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알루미늄 와이어를 잘라서 나머지 부분들을 알루미늄 와이어가 잘 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마무리 이렇게 끝부분 또 연결하도록 하고요. 자, 다시 몸을 거북이 모양이 되게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본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기본 뼈대를 만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수태를 감아서 가는 과정을 갈 거예요.
그래서 뼈다만 놓고 보면 거북이인가 싶기도 하죠. 우리가 여기에 또 수태를 이용해서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을 감아 볼 건데요. 먼저 머리 부분부터 이렇게 감싸 보도록 할게요. 낚싯줄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저는 오늘은 카파 와이어를 이용해서 묶어 보도록 할게요. 카파 와이어는 애들도 알루미늄 종류 일종인데, 먼저 이렇게 잘 풀어지니까 살짝 걸쳐 놓고 먼저 감아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와이어를 한번 여기다 묶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머리 부분부터 스테이드를 감싸 주도록 할게요. 스테이를 펴서 앞과 뒤에 부분에 채워지게, 안에까지 꼭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감싸 주도록 할게요. 와이어가 가려지도록 카파와이어는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고, 고리에 껴서 풀어지지 않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머리 부분이 감싸졌다고 하면 이번에는 몸통 부분을 좀 감싸 볼까요? 이렇게 몸 펴서 만들고 다시 완성된 다음에 모양이 나오게 해도 되니까. 자, 먼저 감싸볼게요. 몸통 부분을 감쌌으면 이제 팔과 다리, 꼬리 부분도 한 번 더 감싸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살 펴서 이번에는 꼬리 부분 또 감싸주고 갈게요. 수테이 심을 오늘 식물로 다육이를 좀 골라봤는데요. 예쁜 장미 모양의 다육이를 거북이 등에다가 한번 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등을 이렇게 살살 펴서 안에 와이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안에다 심을 건데요. 다육이 같은 경우는 다육이 전용 흙이 있습니다. 넬솔이랑 흙이 있는데요. 넬솔 흙을 좀 써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 전용 배양토가 있는데요. 다육 아트용 전용 배양토를 사용하게 되면 물과 반죽해서 굳어서 형상을 유지하는 공예 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육 전용 아트 배양토에 물과 2:1 비율로 섞어서 반죽을 해서 공예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육 전용 배양토에 양이 2다 그러면 물을 2:1 비율로 섞어서 반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죽한 넬솔은 너무 부드러우면 식물이 잘 빠지고 또 단단하면 심을 때 줄기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넬솔의 배합을 조절해서 다육 전용 배양토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애들이 점성이 생기기 때문에 점성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그 식재할 곳에 먼저 애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가 그 과복이 등에다가 등을 좀 이렇게 안에 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넣으면 여기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다육이 흙을 넣도록 할게요. 점성이 생길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흙을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여기에다가 다육이를 심을 건데요. 다육이를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흙을 좀 덜어내고 심도록 해볼게요. 다육이를 살살 이렇게 만져가면서 흙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서 흙을 좀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식물은 우리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잎이 다육화되어 있어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캠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 정화 식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캠식물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흙을 덜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확인해서 상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상한 것이 없으면 이쪽에 심어보도록 할게요. 내리솔 흙을 넣은 곳에다 애들을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 나머지 분도 흙으로 내서 흙으로 채워서 고정될 수